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접견을 하고 있는데 윤지영 기자, 일단 친윤계 의원 5명이 오늘 윤 대통령 접견을 했다고 하는데 누구누구죠? 네, 오늘 오전 10시에 접견을 했는데요. 네. 김기현 의원, 추경호, 그리고 박성민, 이철규, 정점식 의원이 접견을 했습니다. 네. 앞서 두 차례 여당 의원 접견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차원, 도의적 차원이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앞서서도 윤 대통령은 이 접견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그리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 등을 얘기를 한 만큼 이번에도 관련된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성치훈 부의장님, 일단 예. 계속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야권에서는 옥중 정치다. 지금 대통령 접견하고 또 와서 또 지금 저희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카메라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접견 후에 옥중 정치 비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의힘 의원들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이 한창 비판을 받았던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개인 차원의 접견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은 저는 개인 차원의 접견을 하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되묻고 싶은 게 지금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은 우린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탄핵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계몽령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접견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보실 때는 아,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의견에 동조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긋지도 않으면서 뭔가 개인 차원의 접견일 뿐이다. 인간적 도리를 다할 뿐이다. 이런 메시지가 과연 정당한가?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리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부를 공격하면은 국민의힘 지도부 입에서도 사법부를 공격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뭐 정당성의 절차적 문제 이런 것들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얘기할 때마다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연 대통령과 선을 긋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그럼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접견을 하실 거면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됩니다. 우리도 대통령 얘기 들어보니 비상계엄이 정당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스탠스는 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적절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성수 대변인. 일단은 근데 뭐 다른 반론에서는 어떻게 이 윤 대통령이 구치소했는데 접견 안 갈 수가 있느냐, 인간된 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가 하면은 혹시 있을 조기 대선에서 있다면 중도층 잡아야 되는데 계속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 지난 추석 연휴죠, 설 연휴죠. 설 네. 연휴 때 뭐 방송국에서 손석희 씨 그다음에 홍준표, 유시민 대구시장, 이렇게 예. 해가지고 토론 비슷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서 저는 참 우리가 이 12월 3일 계엄에 대해서 제대로 부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도 끝까지 반대하면서 이러한 스탠스를 유지했을 때 전 국민이 보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TV 토론에서 우리 당의 후보가 어떻게 비춰질지를 보여준 아주 전형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네. 거기서 이제 보면은 유시민 씨가 유시민 작가가 홍준표 시장한테 당내 극우 세력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다. 라던가 아니면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계속 몰고 들어가니까 홍준표 시장도 결국 견디다 못하니까 유신은 내란이 맞는데 그런데 이것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이 또 당내에서는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범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비판에 또 요즘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은 알고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갔을 때 중도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나갔을 때 어떻게 비칠지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를 알고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어찌 보면 헌법재판소가 계속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지금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네. 이런 상황에 특히 인용 선고가 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끌고 간다라는 게 이 자체가 우리 당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앞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너무너무 행복해할 그러한 행보다. 요즘 우리가 이재명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어떤 일극 체제를 보고 약간은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우리 당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할 그러한 상황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얘기도 해보죠. 이
이런 국면에서 보수 성향의 다큐멘터리가 연달아 개봉된다고 합니다. 정치원 부의장님, 일단은 6.25 전쟁 전후부터 최근 비상계엄까지 담는다는데 문 대통령 얘기도 나온다고 하고요. 이런 현상들은 누구에게 유리할지 또 이렇게 어떤 이 현상을 어떻게 좀 파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 알 것 같은데요. 뭐 6.25 전쟁 말고 이제 비상계엄에 대한 다큐를 만약 담는다. 그러면 비상계엄에 마치 정당했다는 방향성으로 몰아가는 네, 지금 이 다큐라면- 포스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라면 저는 그냥 지지층, 강성 지지층만 좋아하는 영화면은 전혀 이 중도 확장성이나 만약에 이루어질 조기 대선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나 모를 뭐 이번 집회 탄핵 반대 집회 보면 2030 세대들도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글쎄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지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2030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라고 계속 뭔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저 다큐를 볼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청년들이 많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우클릭을 할수록 사실 그리고 지금 서부지법에 있었 그 폭동의 주역들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떤 특정 종교 단체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일반의 2030 청년들이 글쎄요, 그분들은 공정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런 건 맞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사법부를 처단해야 된다, 휩쓸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에 과연 동조할까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런 다큐가 갖고 있는 내용들은 결국 그냥 지지층, 강성 지지층 내부에서 뭐 본인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만 들어가 있지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한다거나 중도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담겨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최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고 평가받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다큐멘터리 영화도 다음 달에 개봉한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박상수 대변인 이게 어떤 의도이고 또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화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는 꽤 능합니다. 저는 이준석 의원 하면은 제가 즐겨보던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지니어스가 항상 생각이 나요. 네. 예. 현재. 그 지니어스라는 네. 그 장동민 개그맨이 그 저기 우승하고 네. 이준석 의원은 좀 일찍 떨어졌어요. 그 기억에 제가 기억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이준석 의원이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이 학교에 가는 거죠. 샤키로닐도 막 오고 그랬던 네. 거기에 아마 그 학교가 제가 나온 모교예요. 모교.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나온 고등학교를 네. 거기 이제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그 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적절하게 어떤 B급 감성을 좀 담으면 네. B급 감성. 예, 약간 이제 그런 표현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벌써 제목부터 준스톤 이어 원에서 벌써 이 B급 감성이 약간 느껴지는데 네. 적절히 담으면 화제성은 만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그것이 어떤 정치적 의미로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열렸다. 이 얘기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자, 보수 진영 스피커로 떠오른 한국사 전한길 강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집회 중심에서 목소리를 냈는데 어떤 얘기가 또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 뜻을 거역한 불의한 좌파 우리법 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대한민국의 주적을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정경미 사회주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 출신이자 우리법 연구회 소속 40여건 대한민국의 반역자이자 헌법 정신을 유린한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의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네, 윤정 기자, 일단 보면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민주당 향해서 맹비난을 쏟아내고 뭐 제2의 을사오적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떤 발언들 나왔습니까? 네, 이 지난 토요일에 대구의 동대구역 앞에서 열렸던 네. 집회인데요. 경찰 추산으로만 5만 2천 명 정도가 운집했습니다. 저 앞 광장을 꽉 채운 규모인데 굉장히 많긴 하네요. 네, 단연 전한길 씨가 좀 주목받는 연사였습니다. 전한길 씨 여기에서도 이 앞서서도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기고 60% 정도가 되면 헌법재판소 탄핵도 100% 기각될 것이다. 네. 이런 주장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러면서 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
일부를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조기 대선을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게 부모가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부터 지금까지 눈치 보면서 머뭇머뭇거렸다. 이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직무 복귀에 다 같이 한 목소리 낼 것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송치훈 부의장님 일단은 전환기 씨는 국민의힘 108명보다 뭐 파괴력이 크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내려지고 있는데 점점 영향력이 좀 강해진다고 봐야 됩니까?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저 발언의 수위가 너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제2의 을사오정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요. 지금 계속해서 사법부, 헌법재판관들을 타겟팅해서 그들을 쓸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저 집회에서 지금 우리가 영상을 보진 못했지만 헌법재판관 이름을 연사가 누군가 외치면 밟아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기각을 하게 되면 이거 인용을 하게 되면 이거 을사오적이다, 민주주의의 역적이다 이런 발언들 정말 괜찮은 겁니까? 저는 전환기 씨 지금 본인도 신변 보호 받고 있잖아요. 네. 지금 헌법재판관들 이름 한 명 한 명에서 밟아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폭동들을 부추기는 겁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우리가 그 폭도들이 재판관들 찾아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관들 지금 그런 압력, 그런 압박, 그런 두려움 똑같이 느낄 겁니다. 본인도 신변 보호 받으면서 그렇게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하면서 본인의 이런 발언, 본인의 이런 영향력 있는 발언들이 이런 그 일부 지지자들에게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극적 발언이 된다는 걸 왜 모를까요? 알면서도 저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 심지어 저 집회 현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심지어는 그 지자체장까지 가 있습니다. 네. 이건 정치적 중립에 위반하면서까지 가 있는 건데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런 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죠. 저희 민주당에 대한 비판 아무리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면서 사법부를 공격해야 된다는 그런 암시적인 발언을 하는 저 집회가 과연 정상적인 집회인지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 정당이라면은 헌법 수호의 가치를 정말 추구한다면은 저렇게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긋고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정 기자 일단 송치훈 부의장 중간에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광역단체장들 누가 참석한 거죠? 네, 윤재욱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대구 경북 지역 의원 1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네. 또 이철우 경북지사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직접 연단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도지사는 정치적인 내용을 연설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이 대구 경북은 6.25 때 우리나라를 지켰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국가 1절을 부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박상수 대변인 일단은 전환길 강사가 굉장히 화제의 중심이고 뭐 좋아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효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전환길 강사는 그냥 지금 이와 같은 정치가 이렇게 흘러왔던 것에 대해서 아직 잘 몰랐던 우리 보수 우파 지지자의 아주 평범한 그 지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정말 몰랐던 거죠. 정치 저간여층이다 보니까 민주당에 줄탄핵했던 거 예산안 단독 처리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랐던 것에 대해서 처음 이제 좀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또 스피커가 크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선거 뛰면서부터 시작해서 1년 넘게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니요 대통령이 취임하고부터 한 2년 가까이 사실상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뒤 대선에 대해 불복하다시피 지난 2년간 발목만 잡으면서 20몇 명을 줄탄핵시키면서 이렇게 정부를 마비시켜 왔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처음 안 거죠. 알고 나니까 너무 분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잘못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 민주당의 잘못이 너무 커 보이는데 또 이게 또 전환길 선생님이 이제 또 스피커가 워낙 크시다 보니까 네. 이게 큰 스피커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호소력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그 진심이 담겨서 나가버리니까 그 진심과 그 순수한 열정이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다른 방송에서 제가 방송을 하기 앞에 전환길 선생님이 방송을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는데 스튜디오 방송인데 네. 저 연설 톤으로 하시더라고요. 짜롱짜롱 정말 울렸다. 그래서 앉아서 듣는데 정말
이게 정말 이렇게 서라운드로 이렇게 들리는 느낌. 그래서 하여튼 열정적으로 하셔서 네. 제가 그래서 야 근데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제가 따질 것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들어가서 하나하나 따지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지율이 60%를 넘으면 반드시 기각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법조계에서는 안 통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일본 드라마 중에 리걸 하이라고 그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된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주인공 변호사가 재판은 여론조사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딱 이 법치주의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짚어서 전한길 선생님 다음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사실 그 앞에 그 전한길 선생님이 하시던 그 방송에서의 그 에너지와 그 열정과 순수함은 솔직히 저도 약간 팍 하고 다가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 저관여층들이 지금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제 전한길 선생님도 처음에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했대. 근데 그 과정들을 보니까 아니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인데 20몇 명을 탄핵을 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행동들 네. 그에 대한 분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단순하게 극우무리만을 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또 우리가 약간 흐뭇한 모습이다. 다만 이러한 모습에 우리가 또 너무 매몰돼서 약간 어찌 보면 그 극우로 타겟팅 될 수가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은 또 그거는 우리한테 되게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알겠습니다. 현상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정치권이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환길 강사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극우 세력과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손 목사께서도 일일이 이름 거명하면서 문제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분은 아예 헌법재판소 해체 주장까지 노골적으로 했고 또 그 강사 그 전한길 씨도 그분은 뭐 또 한 발 더 나가서 뭐 반역자, 뭐 역적, 제2의 을사오적 이런 도저히 뭐라고 할까요? 지금 현직 법관을 향해서 그리고 또 국회에서 의결된 후보자를 향해서 반역자라는 표현이 가능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발언들이 난무하는 집회에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다. 이런 점은 그 참석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민주당의 이런 비판 공세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탄핵 찬성 집회 동료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도 지난 토요일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안구역 인근에서도 1,000명 정도, 경복궁역 인근에는 5,000명이 모여서 탄핵 찬성 구호를 외쳤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지역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참여를 독려를 했습니다. 네. 빛의 축제에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또 자신의 팬카페에도 참여를 독려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부분을 의식한 듯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정청래 의원 등 최소 18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을 하고 또 소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최근 지지율 하락에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급했나 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